안녕하세요. 너의 재테크가 보여 채널입니다. 오늘은 평생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본 영상 하나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 예정이니 긴 시간이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다면 분명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본격적으로 생애 최초 특공 설명을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특별 공급에 대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특별 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에게 평생에 딱 한 번의 기회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청약 제도죠. 이에 일반 공급 대비해서 자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특별 공급은 대표적으로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와 같이 총 5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배정 물량을 보면 일반 공급 대비 특별 공급의 배정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특별 공급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걸 수치상으로 보면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70에서 80%의 배정 물량이 특별 공급에 쏠려 있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도 53%에서 63%의 비율을 특별 공급 물량에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총 물량의 10%에서 25% 비율까지 물량을 배정받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또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공급만 신청하시는 것보다 특별 공급까지 신청할 수 있다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에는 배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도 물량 배정이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전용 면적 97, 109, 165와 같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용 면적이 84여도 투기과열 지구이고 분양가가 9억 1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즉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민영주택 생애 최초 신청 자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민간 분양, 다른 말로는 민영주택으로도 불리는데 이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공을 넣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냐라고 한다면 본 페이지에 6개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를 상세하게 하나씩 짚어드리면 세대 구성원 전원이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셔야 하고요. 심지어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면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추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의 청약은 투기 과열 지구나 청약 과열 지역에서의 청약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세대주이고 청약 통장이 2년이 지났고 생애 최초니까 당연히 본인을 포함한 그 세대 구성원이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하고요.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지역별 예치금을 살펴볼 때 이 아래 표를 자주 만나셨을 텐데요. 생애 최초 특공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에는 애초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기한 면적만 살펴보면 되겠죠. 이때 산출 기준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기준점이고요. 한 예로 내가 서울에 살고 있고 이번에 전용 면적 84타입의 청약을 넣을 것이다. 생애 최초 특공을 넣을 것이라고 한다면 청약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혼인 중이시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분, 그리고 1인 가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혼인을 하셨거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미혼 자녀가 있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생애 최초 조건이 사실상 미혼인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조건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청약제도 개편으로 1인 가구 청약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독세대 1인 가구는 전 면적의 청약을 신청하실 수는 없고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만족시키셔야 하는데 자, 민영주택에 한해서는 내가 소득이 엄청나게 많더라도 생애 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소득 기준은 보시는 표와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월 평균 우리의 소득과 세대 구성원 수 기준으로 내가 우선 공급에 해당될지 일반 공급에 해당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내가 소득 기준이 130% 이하다라고 하시면 우선 공급 물량 50%를 배정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소득이 130을 초과하고 160% 이하라고 한다면 상위 소득에 해당되어 20% 물량을 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포인트는 우선 공급이나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인 160%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추첨제 물량 30% 안에서 당첨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추첨제의 30% 물량에 1인 가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때 추첨제의 30% 물량에 배정받게 될 분들 중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3억 3,100만 원, 3억 3,100만 원이라는 부동산 자산 기준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즉, 자산 기준만 만족한다면 내가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내가 소득이 16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산 기준을 만족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소득 기준이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자산 기준까지 만족을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 자산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요걸 간략하게 정리하면 건물과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산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제가 영상 뒤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1년을 포함한 과거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를 하셨어야 하는데 일단 소득세는 과거 5년을 연속해서 납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마디로 아래 예시처럼 98년, 2012년, 2015년 등 띄엄띄엄 5번만 채우면 됩니다. 연속해서 납부하셨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소득세 증빙을 1년을 채우기 위해서 12개월을 모두 납부해야 1년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1년 중에 딱 한 달만 3.3% 소득세를 납부하셔도 그 해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 뒤편에서 소득세 납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화면에 적혀있는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공의 6가지 체크리스트를 모두 알아봤는데요. 그럼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공도 알아봐야겠죠. 일단 국민주택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별 무리 없이 뒤의 내용도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서 내용을 살펴봐 주십시오.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체크리스트는 기존의 민영주택 체크리스트에서 크게 5가지 조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을 해야 했지만 국민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24회 납부, 비규제 지역은 12회 납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납금 600만 원 이상이 통장에 들어가 있어야만 국민주택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국민주택은 1인 가구 물량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30% 추첨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배정이 되면 당첨된 확률이 존재했지만 국민주택은 해당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도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는 분들만 자산 기준을 만족하면 되었지만 국민주택은 모든 신청인이 국민주택 자산 기준을 만족을 해야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외 소득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홈페이지의 6개의 항목을 모두 만족시키시면 국민주택 생애 최초 특공 신청 자격을 갖추시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이 상세한 내용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의 표가 국민주택의 소득 기준인데 민영주택과 다르게 어떤 게 달라졌는지 찾으셨을까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월평균 소득액 수치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우선 공급은 소득 100% 이하인 분들에게 진행이 되고 자녀 공급 같은 경우는 100% 초과부터 130% 이하의 월평균 소득자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만 민영주택은 국민주택보다 소득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우선 공급 같은 경우 100%가 아니라 130% 이하이고 일반 공급은 130% 초과 160% 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기준 소득일 경우 50% 우선 공급, 상위 소득일 경우 20% 우선 공급, 그리고 나머지 추천 물량이 30%가 존재를 했었는데 국민주택에서는 기준 소득일 경우 무려 70%가 우선 공급이 진행이 되고 상위 소득은 30% 비율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민영주택과 다르게 소득에 따라 배정 비율에 대한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소득이 130%를 초과하게 된다면 청약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소득이 초과했을 때에는 민영주택 같은 경우 30% 추천 물량이 있었죠. 하지만 국민주택은 아예 청약 자격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민영주택과 다르게 부동산 가액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축소가 되었고 자동차 기준 가액도 자산 소득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부동산 재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가 세대 내에 2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높은 가액 1대 기준만 적용된다라는 점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을 포함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의 민영주택 설명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국민주택 생애 최초 특공 체크리스트 6개를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자격을 얻었다고 100%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자격을 얻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배정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부터 보면 먼저 소득에서 나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우선 공급에 해당하는지 일반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득이 초과해가지고 추첨제로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앞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같은 소득 순위 내에서 청약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된 물량만큼 먼저 우선 공급이 진행이 되고 그 안에서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일단 이 내용만 보고서는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땡땡 아파트의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이 10개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우선 공급에는 5개, 일반 공급에는 2개, 그리고 추천 물량에는 3개가 가겠죠. 이때 나는 월 평균 소득이 110% 수준이고 서울이 아닌 인천에 거주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요 소득만 봤을 때 우선 공급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5명을 뽑는 우선 공급 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우선 공급에 지원이 가능한 사람이 6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을 가져오면 해당 소득 순위 내에 청약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뽑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당첨이 되겠죠. 근데 만약 내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 경쟁자 분들과 동일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6명 중에서 5명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추첨으로도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아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급 20% 물량에 배정된 분들이랑 다시금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득 기준이 일반 공급에 해당하는 청약자가 이미 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경쟁자 6은 소득이 140%이니까 일반 공급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경쟁자 7도 소득이 150%이니까 일반 공급에 해당을 하고 해당 지역에 동일하게 거주를 한다면 나를 포함해서 지원자가 총 3명인데 2명을 뽑는 거죠. 이때도 똑같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이때도 내가 만약 당첨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첨제 물량 30%에 배정된 분들과 다시금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애 최초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월 평균 소득이 낮으면 우선 공급 그룹에 들어가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추첨으로 당첨될 기회가 조금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니까 본 예시를 여러 번 돌려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을 보면 앞선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과 거의 유사하지만 소득이 130%를 초과한다면 특공 신청 자격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고 이외에 해당 소득 순위 내에서는 청약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 해당 지역에 배정되는 물량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 지역에 배정되는 물량 안에서는 100% 추첨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득세 납부 내역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홈택스를 들어가시고 민원 증명에 소득금액 증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기본 인적 사항이 나와 있고 간단하게 신청 내용을 적고 확인하고자 하는 과세 기간을 설정하시게 된다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소득금액 증명이라는 것을 웹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몇 년도에 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전에 위 내용을 한번 반드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월평균 소득액도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민간 분양일 경우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청징수 총 급여액을 12로 나누면 월 평균 소득액이 나오게 되고요. 자,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민간 분양이나 공공 분양의 사업소득자 모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총 소득금액을 12로 나누면 똑같이 월 평균 소득액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공공 분양의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원청 징수로 월 평균 소득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건강보험료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여 공공 분양의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민원 여기요의 개인 민원 그리고 보험료 조회의 연말 정산 내역을 클릭을 하시면 각 해당 연도의 평균 보수 월액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자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 및 발급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탭에 주택 등 기준 시가 조회와 승용차 가액 조회 탭이 있습니다. 이때 이 주택 등 기준 시가 조회를 클릭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 조회를 하시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승용차 가액 조회를 누르게 되면 모델명과 연식마다 승용차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당첨일이 동일한 단지에 한 세대 2개 이상 중복 청약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고요. 당첨일이 동일한 단지는 반드시 한 세대 한 분만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므로 당첨 확률을 높이시기 위해서 일반 공급도 청약하시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가끔 특별 공급만 신청하시고 일반 공급은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 사항으로 알고 계시고요. 특별 공급에서 소형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과 함께 거주를 하시는데 이때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해준다라는 점을 참고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영주택의 체크리스트 6개, 그리고 국민주택의 체크리스트 6개를 살펴봐 주시고 내가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서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상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